네, 안녕하세요. 차탄승입니다. 저는 HLB 주가가 조금 올랐죠. 많이 오른 건 아닌데 한 4%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일단 뭐 제가 올라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환 사채에 대해서 제가 좀 착오가 있었어요. 뭐냐면 근데 왜 도대체 영상을 3, 4일 찍는 동안 아무도 지적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환사채 관련돼서 우리가 이 3월 10일에 팔 수 있는 것하고 이제 7월 16일에 팔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7월 16일부터 팔 수 있는 거 2025년도 7월 16일부터 팔 수 있는 게 지금 4월 16일에 전환가액이 55,000원 조정이 된 거예요. 그쵸? 그 제가 요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38회 차일 거예요. 38회 차가 2024년도 3월 10일에 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39회차가 2024년도 7월 16일에 발행됐어요. 요게 지금 전환가액이 6월 10일에 조정이 될 건데 얘가 지금 전환가액이 79,000원이에요. 79,000원. 그리고 얘는 매도할 수 있는 게 25년도 7월 16일부터 매도할 수 있는데 얘가 이번에 전환가액이 55,000원으로 조정이 된 거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잘못 말한 게 죄송하게 일단 생각을 해요. 39회차 물량이 이제 55,000원 조정이 되었으니 주가를 올려서 이 애들이 먼저 엑시트를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틀린 거죠. 왜? 25년도 7월 16일부터 엑시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제가 플랜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간단해요. 근데 별 달라질 건 없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 구간의 매물대를 한 번에 밀어 올려주기는 힘들다. 어차피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요건 변함이 없고 그러면 이 구간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한번 거칠 것이고 그 다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이 주가가 제 개인적인 입장 6월 10일 전에 한번 쭉 올라올 수 있거든요. 쭉 올라오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이때 올라온 이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다시 한번 눌렸다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전환가액을 무조건 조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주식에서의 핵심은 항상 뭐요? 매물 소화를 항상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주가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죠. 그죠?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매물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 지금 HLB도 앞선 구간에 분명하게 매물이 쌓여 있고요. 우리가 월봉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 매물이 어디만에 쌓여 있을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더라 눈에 슬슬 보이실 거예요. 어디에요? 이 72,000원 윗구간이죠. 여기 많은 물량이 쌓여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후에 요 자리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매물을 소화할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매물 소화 이후에 6월 10일에 근데 사실 너무 왜냐면 제가 이 6월 10일에 전환가액 조정을 무조건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잘못됐긴 했어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너무 비싸요. 이게 79,000원이에요. 79,000원. 79,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네들이 평균 단가가 79,000원까지 올라가 줘야지 평균 단가예요. 그럼 여기서 얘네 수익 주려면 최소 30%는 올라가 주려면 10%는 20만 원은 그냥 돌파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진짜 성공을 하는 분위기로 가야 10만 돌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는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기간이 4월 17일이고요. 앞으로 6월 10일까지는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남았고 두 달 정도 남았어요. 두 달? 두 달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이 두 달 안에 FDA와 어떤 일정에 대한 부분들, 어떤 미팅을 뭐 안 한다고는 했지만 어떤 FDA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뜰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사실 클래스 1, 클래스 2에 대해서 무조건 클래스 1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1이라고 생각했다가 급락이 나왔는데 저는 클래스 1이 2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경미한 세 가지 문제에서 멸균, 패키지, 시스템 공정 이렇게 세 가지 지적사항에서 멸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패키지와 시스템인데 자동화 시스템인데 이것 때문에 CRL을 받았다라는 게 좀 저는 여태껏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C1을 받기가 클래스 1을 받기가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만약에 되면 그렇다고 C2를 무조건 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C1이 나올 거니까 주가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얘기하시는 BMS의
옵디보, 여보이, 병응요법 같은 경우는 특허 만료가 28년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리보는 38년까지기 때문에 얘가 결과적으로 특허 만료되면 리보를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특허가 만료된다라고 했을 때 옵디보를 봐봐요. 옵디보 여보이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특허 만료일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보니까 뭐 나라별로 틀린 것 같은데 유럽은 26년, 27년까지인 27년, 28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옵디보 같은 경우에. 그래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 특허 만료일 자체가 27년, 28년도이기 때문에 27년, 28년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BMS에 옵디보 여보이는 특허 만료일이 27년, 28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보의 특허는 38년까지다. 이거 당연히 리보 캄레를 쓰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게 옵디보건 여보이건 특허가 만료되면 바이오 시밀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 시밀러를 통해서 똑같이 병용 임상을 하면 같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더 싸지고 하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특허 만료되면 더 싼 가격에 옵디보 여보이를 맞을 수 있는 건데 리보캄넬이 왜 유리하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되는 건 알겠는데 특허 만료되면 BMS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뺏길 수가 있는 건지 약효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옵디보 여보이의 바이오 시밀러가 나와서 그게 관함에 대해서 이번 임상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낸다라고 하면 그럼 그걸 쓸 가능성이 높잖아요. 리보캄렐의 뭐가 저게 특허가 만료가 될 건 말간에 호재가 아니거든 사실. 그러니까 왜 저게 특허 만료되는 게 리보캄렐의 호재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어쨌건 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너 HLB 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냐? 저는 간단해요. 쓴 돈이 있기 때문에 쓴 돈이.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어쨌건 HLB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거는 돈의 힘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돈, 운영비.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핵심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비를 빌려준 CB, 사채업자들 얘네들한테 수익을 줘야 돼요. 수익을 줘야 되는데 이 수익을 어떻게 줄 것인가 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 채권의 이자로 수익을 주기에는 굉장히 터무니없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주가로 수익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7, 8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잘 해왔고 그래서 이 시비가 나온 시점들이 이제 6월 10일과 7월 16일로 맞춰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6월과 7월에 뭐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간암에 대한 승인 요거 재신청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부분으로 다시 한번 주가를 부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전에 앞선 구간의 물량을 소화하는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요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또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 최악의 경우를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면 지금 3월 10일에 빌렸던 630억 있죠. 630억. 요게 79,000원이 너무 비싸다라는 관점이 또 나와서 요거 수익 실현 못 시켜주겠다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3월 10일에 발행했던 630억 있죠. 이거 회사가 만기 전에 취득합니다. 만약에 취득을 해요? 그럼 사채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 가격에서 10% 할인된 얼마요? 51,000원에 다시 발행을 해줘요. 그쵸? 아 우선 이거 양아치 사기 아니에요? 79,000원짜리 다시 51,000원에 발행 사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기가 아니에요. 이렇게들 많이 해요. 제가 옛날에 이걸 또 당했고 HL 말고 다른 종목들 당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 전환사채가 120억이 있었는데 얘 최저조정가액이 3,500원이었단 말이야. 3,500원. 근데 지금 주가가 3,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력들 평단보다 싼 거야. 근데 주가가 이게 1,700원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근데 얘네가 돈이 없어. 회사가 돈이 없거든.
회사가 돈이 지금 뭐 유보금 남은 게 한 100 얼마 남아 있었나? 운영비 쓰고 하면 돈이 없을 거야. 근데 이거를 다시 1,700원에 120억을 발행을 해요. 발행을 해서 뭘 하냐면 요거를 갚아줘요. 3,500원짜리, 3,000원짜리를 3,500원짜리 갚아줘. 그 다시 얘네들 1,700원에 갖고 가서 또 1년 기다려요. 그럼 또 1년 뒤에 주가가 1,000원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또 이거? 또 1,700원 또 1,000원에 해줘요. 또 1,700원 갚아. 계속 주가는 떨어지는 거야. 최저종가에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죠. 근데 HLB가 뭐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플랜도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핵심은 일단 저는 주가는 부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부양 이후에 다시 한번 3월 10일 전환가액 79,000원짜리에 대한 리픽싱이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반등할 때 단기 관점에서 대응하실 분들은 타이밍 잡아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장기로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물을 타서 평단이 7만원 초반이 됐다 라고 하면 대응에 대한 전략 한번 잡아보셔라 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 구간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뭐 텔레그램방 초대해 드려서 이런저런 내용들 많이 말씀드리는 거,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 차트 계속 올려드리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꼭 한번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HLB 7만원 위쪽에 개인 투자자 평단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여드려야지 좀 믿을 것 같은데, 여기 1,500명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투표한 평단입니다. 평단인데 우리가 평단을 보면 7만원 위쪽의 평단을 여기 보면 30%, 그죠? 8만원까지 41%예요. 7만원에서 8만원까지 41%다, 41%. 자, 41%인데, 근데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주가가 45,000원에서 5만원 구간에 놀아서 5만원 구간에 물을 탔다라고 하면 이 평단은 6만원에서 어떻게 되죠? 65,000원 평단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1대1로 물 안 타기 때문에 7만원에서 75,000원 정도 아마 평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에. 그래서 이번 파동에 6만원 후반 7만원 구간 매물 소화하러 가는 파동이 한번 나올 것이니 그때 단기 고점에 대해서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왜? 개인 투자자가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타이밍 한번 잡아볼 거니까 HLB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텔레그램 방은 무료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9201-6329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H라고 남기시면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9201-6329로 H 남기시면 입장 무료로 도와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보자. 요거 좀 강조를 드릴게요. 내가 단기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 분명히 어딘지 모를 거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20일에도 뭐 욕을 먹지만 3월 20일 목요일에도 금요일 새벽에 주가 빠졌죠.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2분의 1만 대응을 하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H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요거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주가 살짝 밀렸거든요. 뭐냐면 2022년도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입니다. 이거 왜요? 라고 하는데, 사실 6월 3일이 대선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좀 넘게 남아서 시세가 슬슬 움직일 때가 됐어요. 정책주가 엄청나게 움직일 거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도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 정책을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밀던 정책인데 얘기 안 하는 게 좀 의아해요. 그래서 언제 이게 태선 토론이든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요거 얘기하면 이때 관련주가 7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주 제가 히든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 한번 받아가시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H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이 대선 매집주 이거는 또 뭐냐면요. 저희 대선 정책주 매집주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기 잠깐 보시쭉 내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조기 대선 관련돼서 관련주를 정리했고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서 이제 국힘까지
이 관련주들, 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전부 정리해놨는데요. 사실상 인물주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냐면 바로 이 정책주 관련된 내용들이요. 아니 정책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분명히 하실 텐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22년 20대 대선이잖아요. 대선. 자, 이때 누가 대통령 후보였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이러한 정책주들이 지금 2025년 시점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공약을 했던 정책이 다시 한번 2025년도에 공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건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책을 폈었던 이러한 내용들 중에 지금 2025년도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정책주,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이미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거든요.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자, 제가 이제 거래량이 좀 안 보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 지금 바닥에서 상한가가 2번 가고 강하게 눌려있는 상태인데 유통주식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2022년, 21년 당시에 여기서 엄청나게 올려서 위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위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파동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도 1,000원대고, 그 다음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큰 거래량으로 잡아먹어줬습니다. 그 지금 내려와요? 안 내려요? 안 내려오죠.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5일선 지키고 있고요. 11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 4월 중순, 4월 말 지나가면 이 종목 엄청난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 미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선착순 한 10명 정도만 무료로 오픈 드릴 건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하루에 10명씩만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대선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이 정책,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이 정책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 종목까지도 공유 드릴 테니까 반드시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